오늘 이제 그 스토킹 살인 사건의 대표적인 신당동 살인 사건 관련해서 신당역이 있네. 이제 모르세요? 신당동. 떡볶이인 줄 알았네. 떡볶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배한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 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 그리고 여태까지 화제가 되었던 사건,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주환 사건에 대해서요, 이제 1심 공판이 변론 종결이 됐고 검찰에서 구형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전주환 사건이 뭐야? 이것만 들어서는 잘 기억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울교통공사에 같이 입사했던 입사 동기 이 피해자를 이 피고인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하고 이런 범죄로 인해서 결국 고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구형을 징역 9년 이렇게 구형을 받자 앙심을 품고 판결 선고 하루 앞두고 이 여자가 근무하는 이 신당역 쪽에 가서 결국 화장실에서 이 피해자를 끝내 흉기로 살해하고 맙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대단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뜨거웠잖아요. 드디어 이제 변론이 종결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검찰에서는 이제 재판이 끝나고 이제 그 법정 최고형인 사형구형을 했다는데요. 검찰에서는 이와 아울러서 프로파일링을 아무래도 했겠죠. 분노에 가득 차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 빠져서 다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을 저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까지 구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서 교화가 불가능하다. 사형 구형의 기준을 아무리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해도 사형 말고는 이거는 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양형 이유를 밝힐 때, 여러분 이건 짧은 상식인데요,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중한형을 선고할 때는, 구형을 할 때는 검찰에서는 논고문이라는 형태로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이라는 걸 구형한다는 것도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형이기 때문에 논고문이라는 건 양형에 관한 의견 개진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날도 논고문을 먼저 꺼내서 쭉 읽었을 겁니다. 저도 사형을 구형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 해당 양형 이유도 논고문에 있는 문구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교도소에 계속 있잖아요. 근데 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같이 요청한 거예요? 예리하다, 대리님. 예리하신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검사가 구형을 한다고 해도 그 구형량에 똑같이 이게 선고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한다고 해도 무기징역 이하에 그리고 유기징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항상 그 위치 추적 명령을 같이 구형을 합니다. 구형이 끝나고 이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했는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징역 9년을 구형받으니까 삶을 그냥 포기해 버렸대요. 그래서 그런 삶을 놔버린 그런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지금 변론은 종결됐고요. 판결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대표적인 스토킹 강력범죄인 만큼 이 판결 결과 선고 형량이 향후에 이제 다른 스토킹 범죄 판결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도 지켜볼 테지만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꼭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변호사님은 판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무기징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간에 아주 뭐 관심이 많았고 피해자를 너무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그런 연령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이 불가피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저도 이제 마음 같아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즘 제가 판례를 쭉 보고 그리고 판결을 받아보면 살인 사건의 초범인 경우에 보통 징역 15년에서 20년 구간이 가장 많이 선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15년을 하게 남아 세간의 이목도 많이 집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재판단에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저희도 지켜보죠. 그리고 잠깐 요즘 스토킹 관련해가지고 왜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이 되냐 안 되냐 이거 판례가 막 엇갈리면서 많은 논란이 되잖아요. 요거 우리 짧게 한번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천지방법원에서 재작년인가에 그 나온 하급심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수십 차례 전화를 했는데 그 피해자가 그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부재중 전화에 이제 수십 통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보고 그걸 이제 고소를 해서 이제 검사도 그게 스토킹 행위라 봐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를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그 앞서서 제가 이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스토킹 행위는 전화나 정보통신망, 휴대폰의 메신저 기능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말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한 때
그게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재중 전화라는 것은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님은 그렇다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 받았던 그런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전화벨이 울렸고 부재중 전화 메시지, 상대방으로부터 이 전화가 왔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그 두 가지인 거죠. 근데 판사님이 예리하게 판단을 하셨어요. 부재중 메시지나 음향이라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 아니라 휴대폰 자체에서 그 기능에 따라 가지고 소리가 벨이 울리고 그 메시지가 표시되는 거라는 거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 판단에 대해서 변호사님 납득이 된다고 하시는데 전 납득이 전혀 되지 않고요. 원래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나왔잖아요. 어떤 여자한테 계속 짜장면 시키고 막 그런 행동을 어떤 벌로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법을 제정한 것인데 사실 부재중 전화로 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음향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 행위로 보니까 전화를 걸면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 번호가 뜨면서 전화가 울리면 변호사님도 핸드폰 봐서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이 전화번호가 뜨고 혹시 설사 그 벨소리 못 들었다가 하더라도 부재중 캐치콜 땡땡땡땡땡 번호가 14통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가슴이 막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 사람에게 뭘 보내거나 연락조차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한테 절대 피해자한테 전화하거나 문자거나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시도 자체가 스토킹 행위라는 거죠.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 해당 하급식 판례 무죄 판결을 내린 건 너무 기계적인 해석이고 법률이 처음 제정되다 보니까 이 법규 해석에 대해서 판사님들끼리 이제 그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말한 범위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 법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 다음 달 7일 판결 결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